최근 한 달 매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그 품절됐던 거 그러면 다시 입고 시키고 네. 나서 어땠어요? 주문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광고를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 갔다 왔거든요. 오, 로켓크로스에서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가족여행 어디로요? 저희 태국으로 갔다 왔거든요. 해외. 네, 해외에서 그거를 보면서 오빠 오늘도 봐봐봐. 나 돈 벌고 있다고. 맛있는 거 먹자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행 갈 때 좀 보탬이 됐나요? 네, 보탬이 됐습니다. 최근 한 달 매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2,100 와. 소싱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한 2달을 소싱을 하나도 못했어요. 한 8월하고 9월에 세팅하신 그 제품? 네, 그때 들어갔던 제품이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면 이때 한 2,800 정도. 와. 11월까지 했다가 이제 점점 소싱 못해갖고 약간 매출이 떨어진. 이게 잠시 품절이 됐던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잠깐이긴 했는데 그게 정말 주력 상품이었어가지고 그 상품이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제품들 스포츠 용품이 있는데 겨울 시즌에는 이게 비시즌성이기는 하지만 겨울에는 잠깐 주춤하더라고요. 시즌 제품이 지금 2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시즌 제품. 그러면 시즌 제품에서는 거의 이번에 매출이 안 나왔고 네. 거의 4개에서 나온 네네네네, 매출이네요. 맞아요. 그게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그래도 비슷하게 이어가고 있는 게 참 고무적인 것 같아. 네. 맞아. 그러니까 하나가 터져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한 70-80%? 네. 그 품절됐던 거 그러면 이제 다시 입고 시키고 네. 나서 똑같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주문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광고를 조금, 왜냐면 들어갔을 때 얘가 광고가 처음엔 되게 안 됐던 제품이었어요. 자연 매출? 네, 자연 매출로 일어났던 상품이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왜 자연 매출은 되는데 광고는 왜 안 되지? 전환이 전혀 안 일어나서 그거를 막 하다가 광고 담당자분 전화가 왔을 때 이것저것 막 물어봤죠. 이거를 전환율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하셔서 금액도 그냥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수정을 했더니 이제 뭐 20개 팔리던 게 뭐 30개 팔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뛰어서 갑자기 품절이 확 돼버렸죠. 그러면 그전에는 광고 세팅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광고 세팅을 제가 그때 250%, 300% 해서 하고 하고 예상 광고는? 만원? 총 3만원. 그렇게 했고 네. 바꾼 건? 바꾼 건 그냥 풀로 35,000원 하고 600%. 목표 광고 수익률을 네. 오히려 올렸네요. 올렸어요. 올렸는데 네. 더 전환율이 좋았어요. 전환율이 좋았어요. 이게 이게, 그거의 비결은 뭐였던 것 같아요? 작은 금액의 그 키워드들이 광고에서 세팅이 안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환율을 높이고자 목표 전환율을 올렸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100원짜리 금액 작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전환율이 높아지고 광고로 인한 전환율? 네네네. 구매 전환율? 광고로 인한 구매 전환율. 전에는 자연 매출이 더 높았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자연 매출이 준 게 아니라 자연 매출은 똑같은데 광고 전환 매출도 올라가니까 네. 같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추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쿠팡에서 광고 관련 담당자들 연락 오면은 내 돈 빼가려고 맞아요.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사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저도 그랬어. 그분들의 역할은 광고비를 계속 쓰게 하려고 하는 게 역할이긴 한데 그래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잘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물어보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너무 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저도 처음에 막 엄청 의심을 하다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막 돈만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안 했어요. 근데 잠깐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제품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살짝 도전을 좀 해볼까? 이 정도면 이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 하나만 그렇게 조금 변경을 했더니 다행히도 조금씩 전환율이 좋아져서 되게 잘 해결하셨네요. 좋아. 로켓크로스를 하고 혜아님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족여행을 가면 일을 못 하잖아요. 보통 휴가를 내고 가는데, 로켓크로스에서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가족여행 어디로 해요? 저희 태국으로 갔다 왔거든요. 해외. 네, 해외에서 그거를 보면서, 오빠, 오늘도 봐봐봐. 나 돈 벌고 있다고. 맛있는 거 먹자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행 갈 때 좀 보탬이 됐나요? 네,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켓크로스를 하면서 저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왜 회사 다닐 때는 누구누구 씨 하면서 막 이름도 불러주시고 제가 할 일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주부다 보니까 누구 엄마? 누구누구 씨가 없어요. 누구 엄마. 계속 그냥 누구 엄마. 계속 그거만 들으니까 그래서 엄마들끼리 이름을 막 부르기도 해요. 우리 이름 부를 일도 없는데 이름 부르자 막 이러면서 이름 부르기도 하는데 내 일이 없고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 같고 막 그렇게 좀 우울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활력도 생기고 제가 나를 다시 되찾았다. 벨라님이랑 인터뷰하면서 되게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벨라님은 미국에서 아이 셋을 그러니까요. 키우시잖아요. 대단하셔. 그리고 새끼를 다 해먹는데요. 그리고 도시락까지 싸는데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게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면 아이를 다 재우고 한 11시나 12시부터 이제 소싱하고 뭐 해서 한 3, 4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일주일 내내 하지 못한다. 3일 정도는 그렇게 하고 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 자신을 찾는 것 같고 활기가 돌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면서 밥하는 것도 즐겁고 설거지하는 것도 즐겁고 다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이 상황이 다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 더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진짜 활기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아유 밥 해야지 아유 청소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애만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나 이거 빨리 하고 나 이거 또 조금 해야지. 빨리 해놓고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변화네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집이니까 또 더 좋아요. 원래 집순이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 원래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것도 집에서 하는 거죠? 이건 다르죠. 인터넷 생각보니 네,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이건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거 끝내놓고 약속 따로 잡아서 만나면 되는 거고 매일 나가면 이제 힘들어요. 피곤해서. 성격이 바뀌고 있나 봐요. 애가 있으면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또 헐레벌떡 들어서 애 옷도 네.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데 네. 집에서 하는 게 언제든지 챙겨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장점이 너무 좋은 게 저희 아이가 도서관 좀 자주 가거든요. 네, 도서관에 가면 저는 몇 시간을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는 거 물론 좋아요. 물론 너무 좋은데 또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노트북만 가져와서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트북 샀어요. 원래는 이 데스크탑으로 일을 하다가 노트북을 사서 이제 도서관 갈 때. 네, 챙겨서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가면 저는 일하고 아이는 앞에서 책 보고 하고 행복하다. 너무 나이스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되게 부럽다 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서울 도심에 살다가 좀 트인 데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꼭 회사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도 되겠다 해서 이사를 결정해서 왔죠. 그럼 안방을 이렇게 사무공간으로 바꾼 건 언제부터 바꾼 거예요? 여기 와서요. 애초에 여기 왔을 때 이거를 해야 되겠다. 사무공간으로. 그러면 애초에 재택근무라든지 뭐 부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나요? 이사하기 전에 그때 위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위탁을 한 2달?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해봐야지 했는데 일레님 강의 이제 기다리면서 나는 할 거야. 와.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와하게 만드는 동영상을 보고 이제 전자책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은 에이 안 되나 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강의를 기다리고 하려고 했던 게 저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이거를 꼭 해서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 보겠다는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매출을 만들고 어떻게든 성공을 해보겠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이거를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다. 네. 일년님이 하시잖아요. 믿고 따라갔어요. 너무 작았어.
아니, 진짜로. 맞춘 게 없는데. 저 그때 뭔지 모르겠는데, 일레님한테 무한신뢰. 진짜. 무한신뢰. 저 의심 되게 많아요. 사람 못 믿어요. 의심 되게 많고, 회사 다닐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막 이렇게.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조금 그렇긴 했거든. 약간 날이 서 있었는데, 일레님의 그 강의를 보고 뭔가 저한테 마음이 탁 왔던 것 같아. 일레님의 그 진정성 있는 말이. 그래서 일레님 따라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와. 내가 열심히 괴롭혀야지. 내가 열심히 쫓아가서 얻으려고 하면 해주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보였어요? 네. 신기하다. 같아 보였어요. 그게 보이는구나. 저는 근데 사람을 그냥 편견 없이 일단 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면 그게 되게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저런 소리 하지? 좀 이런 마인드여서. 진짜 맞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이건 되잖아요. 이게 열심히 하면 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보이는 거. 근데 회사 생활에도 그게 아니잖아. 아, 그래요? 회사 생활 안 아니, 해봐서. 아니. 얘기해봐요. 회사 생활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를 아무리 내도 옆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그런 네. 부당한 거를 많이 나. 그런 일이 많죠. 시기 질투가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많아서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연차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과가 나오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당하고 그런 열심히 한들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습성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막 이거 하는데 정말 계속 조급해하고 매일 들여다보고 진짜 몇 시간 들여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차분하게 기다렸죠. 내가 몇 시간 들여다보나 하루에 한 번 들여다보나 변하는 게 없어. 변하는 게 없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것도 없거든. 그래서 그것도 일리님한테 배웠어요. 지금 언제 뭐 그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 일레님이랑 뭔가 이렇게 톡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일레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막 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뭐 리뷰를 쌓아보라든지 뭐 그렇게도 해보고 정 안 되면 넘어가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그게 그래 이렇게까지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도 되는구나. 그래 그럼 또 다른 거 찾으면 되지. 여기까지 해보고 이렇게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해볼 만큼 해본 다음에 포기하는 마음을 먹는 게 또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오래 했던 사람도 저렇게 하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거구나. 하나에 집착을 막 했었는데 집착을 좀 버리고 좀 다른 거 보면 되는구나. 우리 멘토님들도 계속 저희는 줌 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강제판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포기할 상품 이거 포기할까요 말까요? 약간 하는데 아직 애착이 남아있는 일이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보내주세요. 딴 거 집중하죠.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또 아마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래도 자기 감정이 들어갈 텐데 또 이제 믿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진짜 그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혜아님을 있게 한 여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고마운 순간이나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일레님이 가장 감사하죠. 이거 진짜 일레님한테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일레님도 감사하고 저희 멘토님도 감사하고 안 계셨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강의가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저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이 된 것 같아요. 가슴이 충만해지네요. 그렇다면 일레님과 멘토 분 말고 네. 말고? 네. 그런 순간이었거나 아니면 네. 고마웠던 분? 저희 가족이죠. 가족. 네. 저희 신랑과 저희 아이. 저희 신랑이 저 스터디할 때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이거를 빨리 끝내고 나 열심히 하나라도 더 찾아서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막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신랑이 아이도 많이 봐주고 밥도 차려주고 많이 서포트 해주셨구나. 많이 서포트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려면 가족이 뭉치고 맞아요. 가족 안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신랑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정말 그때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합니다. 초반에는 진짜 모든 게 처음이니까 네. 정보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내가 또 실행도 해야 되는데 네. 또 챙기려고 하면 네. 예민해질 수밖에 없나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네. 익숙해지고 네. 하니까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과 삶에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꿈은 뭐예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제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저만의 제품,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드 런칭을 하는 게 꿈인데 그걸 하려면 또 열심히 해야겠죠. 일단은 제가 그로스를 열심히 해서 올해 목표 1억? 오! 월 매출 1억이 목표고요. 그렇게 하려면 또 열심히 해야겠지만 안 돼도 내년이라도 일단은 월 매출 1억을 목표로 달리고 최종적으로는 제 제품으로 브랜드 런칭하는 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1억 하면은 버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억을 벌려면 내가 자본금이 얼마나 그렇죠. 있어야 되는지 이 은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거 셈이 빠르실 텐데 뭐 자본금의 여유가 있다면 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지만 근데 자본금이 필요하다면 대출? 정부 지원 네, 네, 사업하는 소상공인 대출 같은 네. 거 알아보시면은 낮은 금리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선정산 서비스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내 돈을 미리 이율 주고 네. 땡겨서 쓰는 거라 이거 쓰고 나면 이 달이 비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본금은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늘어나면 무조건 자본금은 더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 소싱을 좀 쉬고 있어서 2,000대지만 지금 3,000대까지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네. 천천히 네. 생각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혜아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누군가가 네. 있다면 네.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버리면 그 시간이 결국엔 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리는 일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시고 그냥 달리면 돼요. 일레님 믿고 일레님 믿고 그냥 달리면 목표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일레님 교주 아니야? 본인 열심히 해야죠. 믿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고상이 꼭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살 수도 없고 맞아요. 실패를 좀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스몰 실패, 스몰 리스크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전자책으로 했을 때 잘 되진 않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전자책으로 했을 때 그게 확 뛰었다면 제가 강의를 신청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결과가 그냥 지지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았어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잘 안 되네.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질문할 게 더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질문도 많이 드렸었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잘된 일이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됐다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요. 처음 스몰 실패를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제가 그때 1대1 코칭할 때 그때 그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지금은 아직도 안 깨닫는 네. 것 같은 느낌이야 하는 느낌. 맞아요. 이런 네,
그때 진짜 딱 말씀처럼 그랬어요. 음. 아, 뭔가 앞이 뿌연데. 알 듯 말 듯한데. 근데, 아, 뭔가 알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뭘까? 여기서 하나만 팁이 있으면은 내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바로 그래서 강의를 신청했죠. 그때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혜아님, 오늘 네. 온라인 판매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네. 특히나 주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외에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혜아님만의 아주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한테 좀 힘이 되거나 울림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매일 하는 말이에요. 지치지 않자. 지치지 말자. 지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자. 이게 마음의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사업을 할 때는 중요하더라고요. 멘탈 관리가 중요하고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얼마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원하시는 걸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다잡아야죠. 안 되면 또 해보고 이거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네. 다시 하면 되지 하는 네. 마음. 안 되면 또 해보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되게 뻔한 말이에요. 저도 그게 되게 뻔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강하게 이제는 뻔한 게 진리야. 그죠? 네, 뻔한 게 진리더라고요. 지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음아. 네, 하면 된다. 네, 하면 는다. 진짜. 오늘 열심히 달리면 내일의 미래가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안 달리면 미래 없어요. 안녕. 요즘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도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되게 안타까울 때 많거든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네. 요새는 부모가 몸과 마음 네. 다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나로인 삶이 없는데 이럴 때 이런 뭐 로켓크로스나 아니면 네. 자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시면서 동기부여 많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실 수 있습니다.